생각해 봅시다. 57년생이니까 좀 현재 67세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 이 월 일은 다 빼고 그냥 연도로만 따져서 75년에 독수상고를 졸업했어요. 이 예전에 이런 70년대 그 상고 나온 사람들이 되게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에 있을 때 그 상고 나온 그 직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독수상고 출신들도 있고 또 강경상고, 옛날에 유명한 상고들의 목포상고, 저기 부산상고, 강릉상고, 이런 상고 출신, 유명한 상고 출신들이 한국은행에 꽤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하지만 그 빨리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집에서 주로 상고를 가서 은행에 주로 많이 취직했죠. 상업은행에도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도 많이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일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야간 대학을 가서 여기 김동현이처럼 그 국제대학이 옛날에 야간부였는데 거기서 법학과를 졸업했다 해요. 이 사람들이 상고에 나와서 은행에 취직해가지고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뭐 회계사 시험을 붙는다든지 또는 사법고시도 붙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국은행을 떠나서 자기 갈 길로 가는 그 상고 출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똑똑하죠, 아주. 근데 그 머리는 좋은데 그 집안이 가난해서 대개 그래서 장남들이 보통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은행에 들어가서 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똑똑하니까 그 국가고시 회계사 시험이나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이런 걸 봐서 들어가죠. 김동현도 이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입법고시를 합격하고 그 다음에 입법조사관도 잠깐 하고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충청북도 사무관 갔죠. 그러니까 25살이죠. 그렇게 82년에 충북도청 사무관에서 25살에 이제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관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6살에 사무관, 경제기획원 사무관, 그리고 86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도 석사를 했어요. 내가 25살에 한국은행에 들어갔으니까 25살인가? 26살. 26살이네. 나도 26살에 한국은행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미시간 대학에, 이건 이제, 공무원이 되면 일정 똑똑한 친구들을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해외 연수 보내주듯이,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내주던. 법원도 있고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연수 갔을 때 법원 당시 동부지법 판사로 있던 그 판사가 나하고 비슷한 또래인데 법원에서 해외 유학 프로그램으로 와 있었던 친구하고 만나서 독일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지금은 저기 태평양에서 가 있는데 아주 똑똑했어요. 이렇게 여행해서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똑똑한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지. 굉장히 똑똑한 친구야. 서울중앙지법 법원장까지 하고 대법관이 안 되니까 나와서 로펌에 갔습니다. 예, 이런 비슷한 케이스죠. 그런데 정책학으로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해요. 근데 왜 박사학위를 받았는지를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한 것들을 보면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있어야 자기가 왜 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한국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자기가 정책학으로 해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학위를 받은 게 아니에요. 뭐냐? 학문적 소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아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가 필요한 거지 내가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박사를 받은 게 아니라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학벌이 필요했던 거야.
미시간 대학에서, 아이, 더군다나 미국 대학에서, 미시간 대학은 주립 대학 중에서 진짜 그 탑 랭크에 들어가는 그 사립대학, 그 아이비 리그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사립대학, 주립대학 중에서 이 탑 랭크에 들어가는 대학이기 때문에, 아, 이런 데서 박사학위가 있으면 내가 출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이 박사학위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학벌을 굉장히 우리나라에 중시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지. 나중에 일하는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10년도에 예산실장을 합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엄청난 거죠, 이게. 그리고 2013년에 국무조정실장이 됩니다. 이건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정홍원 총리를 서포트하는 비서실장이나 비서실장이라기보다도 국무조정실장이니까 정책실장, 그러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거의 같은 장관급으로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러나고, 여기서 한 1년인가 2년 하고 물러납니다. 그래서 아주대 총장으로 가죠. 그리고 2017년 6월 9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낙연 총리 산하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됩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 했죠. 여기서 이제부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출세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거든. 근데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자기 뜻이 뭔가요? 자기 뜻이 뭔가요?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종부세가 뭐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잖아요. 그거는 노무현 정부에서 힘들게 싸워서 만든 종합부동산세를 문재인 정부에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그 주동자가 누구냐? 김동연이었어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부세를 이따위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김동연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뒤에서 왜 김동연이가 이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나옵니다. 이걸 보고 김동연이 학문적 소양이 없는 사람이고 문제의식도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고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출세를 위해서 받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 학벌에 관한 문제, 이거 미국에서 정책학을 배웠으면 뭐 하냐고.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는 정말 어떤 사람도 제대로 쓰질 못했어요. 노무현이 그렇게 애써서 만든 종부세를 완전히 그냥 다 망가뜨렸어요. 문재인이. 그리고 2022년 7월 1일 날 경기도지사로 취임합니다. 민선 8기죠. 김은혜 후보와 경쟁했어요. 국힘당의 김은혜. 0.15%포인트로 승리합니다. 민홍지 한 장 차이로 승리합니다. 김동연이 0.15%포인트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이재명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김동연은 대중 정치인이 아니에요. 관료 출신이라고요. 관료 출신이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가 한국은행에서 20년을 근무한 사람이에요. 한국은행도 아주
정부보다 더 심한 관료 조직입니다. 관료화된 조직이죠. 관료 조직이란 말은 이 명암이 있어요. 아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네, 이건 언젠가 이 막스 베버로부터 나오는 여러 관료 조직의 좋은 점,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어떻게 망가졌는지, 왜 망가졌으며 망가진 원인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료 조직은 이 근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체제입니다. 이 관료제 조직이라는 것은. 그게 없으면 민주주의 체제가 돌아가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게 막스 베버의 위대함이에요. 그 경제와 사회라는 이 대작을 쓰기 시작하면서 얼마를 썼는데, 그때 그 스페인 독감으로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그것이 미완으로 끝났는데, 그 미완으로 끝난 것 중에 한 섹션이 관료제 조직에 관한 지배, 이 관료제 지배에 관한 얘기를 썼어요. 그 진짜 통찰력 있는 그거예요. 그것이 별도의 책으로 또 나와 있어요. 관료제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 관료제 조직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료제 조직을 지금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행정 관료 조직을 반드시 가지고 있고, 입법도 마찬가지고 이 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바로 그 관료제 조직이 통해서 국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오늘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뒤에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이 경기도지사를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이겼는데, 이재명과 자기가 대선 주자로 나왔다가 이재명과 단일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해 줍니다.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래서 이재명은 열심히 자기가 대선에서 졌지만 경기지사가 되도록 하는데 응원을 많이 보냈죠. 그래서 도지사에 당선됩니다. 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내가 행보를, 김동연이 관료 출신이라서 내가 저 친구가 어떻게 하나 내가 쭉 관찰해 왔다 그랬잖아요. 아니나 달라 전형적인 관료 출신들의 행동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배신하죠. 관료 출신들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항상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이게 김동연이 이 영상을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 해석한 게 있으면 나한테 이런 거 잘못 해석했다고 정보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내가 늘 하듯이. 나는 열려 있어요. 지금 김동연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이렇게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